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결국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머라클 김혜입니다. 어느덧 2023년 연말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연중 가장 많은 약속이 몰려있는 시즌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은 특별히 연말 약속을 앞두고 다이어트나 관리에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전 활용이 가능한 식단 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연말에 술 많이 드실 텐데요. 술자리에서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첫째, 다음날 내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을 파악하고 있기. 하루 튀는 섭취를 했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무리가 되는 수준의 음주가 야기하는 연쇄적인 악영향이 큰 일을 일으키는 거죠. 둘째, 과음러들은 내가 좋아하거나 주로 마시는 술의 에너지 크기를 이해하기. 평일 내가 섭취하는 음식의 성격이나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술의 칼로리 정보는 내가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을 이해하고 결국 과음 방지와 적당량의 기준을 확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술을 마실 때에는 무조건 천천히 먹을 것. 다들 아시겠지만 알코올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간을 중심으로 모든 장기들이 하던 일을 미루고 알코올 분해 처리에 매달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알코올 양에는 한계가 있고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게 체내 잉여 체지방 축적 및 다이어트에 불리하듯 알코올 역시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방식의 섭취를 하는 경우 간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능 장애 및 영양 장애 등 연쇄적 대사 기능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천천히 마셔야 해요. 그렇다면 다양한 종류의 술 중 어떤 술이 관리에 친화적일까요?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술 칼로리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죠? 평균 한 잔 용량은 주종마다 다른데요. 어쨌든 이 한 잔 칼로리 관점에서만 보면 왠지 샴페인을 먹어야 할 것 같고 생맥주는 피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샴페인이라도 3잔, 4잔을 넘기게 되면 생맥주보다 과한 에너지를 섭취하게 된다는 점. 반대로 생맥주라도 한 잔 혹은 적당량 마시는 건 과하지 않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된다는 점. 우리 그런 경험 많이들 하잖아요. 마음에도 없지만 상대적으로 관리에 유리한 저칼로리 음식을 골라 먹고 이건 저칼로리라 더 먹어도 되겠다 하면서 브레이크가 풀려 원래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넘치는 양을 먹게 되는 그런 경험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본인이 좋아하는 술을 적당량 멈출 수 있는 게 가장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딱히 선호하는 술이 없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적당량 멈추는 게 어렵다 하는 분들께 가장 비추하는 술은 맥주 혹은 맥주 베이스 폭탄주입니다. 맥주는 타술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낮고 물이나 탄산수처럼 많은 양을 빠르게 마시기 쉽습니다. 한 잔으로 만족하고 끝낼 수 있다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브레이크 못 잡는 술자리 특성상 내 몸이 감당 못하는 수준의 에너지와 알코올을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술보다 빠르게 그리고 과하게 섭취하기 쉽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을 마십니다. 원래는 지독한 맥주 덕후였는데요. 운동과 식단을 시작하면서 위장 터지듯 배부른 기분을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술도 음식처럼 그 자체의 다양한 맛을 즐기는 편에 다음날 몸 상태까지 생각하면 알코올 분해를 못할 정도로 과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많이 빨리 마시게 되는 술에서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와인으로 환승하게 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칼로리 관점에서만 보면 와인은 표에 나온 주종 중 꽤 높은 에너지에 속하는 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샴페인이나 청주 혹은 소주로 바꿔야 할까요? 저는 와인, 그리고 와인과 함께하는 음식,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를 좋아하고 적당량을 지킴으로 만족도는 만족도대로 가져가면서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의 술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주 칼로리가 낮다 한들 좋아하는 술이 아니므로 만족도를 채울 수 없고 결국 저는 소주를 마시더라도 와인이 생각날 겁니다. 결국 소주를 마셔도 성에 안 차 와인을 추가로 마시거나 불만족이 쌓였다가 가까운 미래에 와인을 마시게 되는 날 이게 과하게 발현이 될 거예요. 지난번 소주 먹고 불만족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와인을 과음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처럼 이미 좋아하는 술이 명확히 있는 경우엔 칼로리가 낮은 다른 술들과 비교하며 죄책감 갖는 건 비추합니다. 내 만족도를 가져가되 다음날의 내 일상과 몸에 충격을 주지 않는 적당량을 마시는 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트에 친화적으로 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참, 적당히의 기준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적당이란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며 다음날 몸 상태, 일상에 미치는 연쇄적인 영향들을 종합하여 스스로 그 선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와인 한 병까지가 최최최 마지노선이에요. 그 근방이나 그 이상을 마시면 다음날 일상에 지장이 많습니다. 마시는 그 찰나 그 상황에서는 계속 입으로 들어가고 기분도 좋지만 이후에 더 긴 시간 동안 총체적으로 행복감과 만족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절제 방식이 아닌 자연스럽게 주량이 조절이 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꼭 안주 같이 먹죠. 그러면서 꼭 살 안 찌는 안주 검색해 보잖아요. 이런 컨텐츠들도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살 안 찌는 안주 리스트 알려드리는데요. 물, 공기, 0kcal 탄산수 및 0kcal 식품 가공품. 살 안 찌는 안주를 찾는다면 이 세 가지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양소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내가 왜 이 약속 자리에 와 있는가 관점에서 생각하면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고 그 분위기를 100배는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술과 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똑똑하게 생각해야 해요. 단지 음식을 1대1로 비교하면 에너지가 낮고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음식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이 기계인가요? 약속은 가고 싶고 살은 찌고 싶지 않은 이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저칼로리 인풋을 넣으면 그 결과 살도 안 찌고 만족은 만족대로 다 가져가고 일상 멀쩡하게 복귀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칼로리 믿고 안심하는 자세로 과식하면 살찝니다. 저칼로리 믿고 맛도 없는 안주 먹으면 성에 안 차서 결국 추가로 음식을 시키게 되고 과식하게 됩니다. 살 안 찌는 안주, 살 안 찌는 음식 이런 건 없어요. 적당량을 이해하는 내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적정량 먹고 만족도와 살크를 최소화하는 것, 이 둘 다 가져가는 게 건강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 관점에서 흔히 술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안주들을 먹으면서 최대한 덜 찌는 방향이 가능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눈앞에 다양한 음식들과 술이 놓여 있을 때 빈속에 바로 알코올을 마시기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의 식사를 먼저 하고 이후 술을 안주들과 천천히 마시는 방식이 혈당에도 좋고 알코올 해독에도 유리하다. 자료 영상 추가될 텐데요. 술자리에서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의 음식을 먼저 먹고 이후 맥주나 술을 마시는 이 방법을 실제로 해봤는데 혈당 거의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되게 힘들었어요. 둘째, 특히 단백질은 간의 알코올 해독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므로 중요하게 챙겨보자. 없으면 시키자. 셋째, 아무리 식이섬유 단백질 충전하고 혈당 안 건드린다 할지라도 과식은 금물이다. 혈당은 성역이 아닙니다. 혈당 믿고 과식하면 혈당 높은 음식 적정량 먹었을 때보다 다이어트에 좋지 않아요. 포만감을 잘 모르겠으면 식후 20-30분 정도 경과한 시점 혹은 어느 정도 먹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앉아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넷째, 머릿속에서 음식 칼로리 계산은 잠시 접고 포만감과 섭취 속도에 집중하자. 평소 먹지 않은 음식을 그것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먹었다고 좌절해서는 에라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망했으니까 오늘은 먹고 내일 굶자 이런 사고회로 자체를 차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두 번 고열량 섭취하거나 과식했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고요. 대범하게 일상 루틴을 해나가면 몸은 이내 유지체중 범위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런 포인트들을 체화하면서 주말에 술 한잔 할 때 치킨, 족발, 보쌈류에 야채쌈이나 샐러드 풍성하게 같이 만들어 먹는 방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맛도 만족도도 포만감이나 영양소의 균형, 무엇보다 다음날 컨디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가져가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약속 전 식사 팁 2가지 공유합니다. 첫 번째, 약속 당일에 평소와 동일한 식사 패턴을 가져가는 게 좋다. 두 번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치는 상태 또는 전 식사와의 공복 시간이 5시간 이상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약속에 나간다.
일반적으로 약속 자리에서는 평소 먹지 않던 종류의 음식이나 열량을 섭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걸 고정 전제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줄여버리는 방식, 일일 읽기를 하거나 원래 식단 패턴보다 많이 줄여가는 그런 경우들이 흔한데요. 이 방법을 많이 반복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방법이 흔히 말해 수학하는 방식이고요. 막상 약속 자리에서 식욕이나 섭취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억지로 조절하더라도 다음날 식욕이나 루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과식 혹은 과식에 준하는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에요. 뇌와 호르몬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몸의 운영 방식을 무시한 되게 안 좋은 방법이라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케바케 사바사입니다. 누구에겐 살찔 수 있는 음식이 누구에겐 부족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살찔 것 같은 음식이지만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감량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칼로리 자체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따라서 무작정 낮은 칼로리, 특정 음식, 이게 맞고 저게 맞고의 적용은 1차원적인 접근이에요. 정답이 있다면 현재 본인이 가져가고 있는 일상적인 식섭취 방식에서 크게만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빈도수가 너무 많지 않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탄단지나 열량, 에너지 대사에 대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만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더도 말고 이 5가지 원칙만큼은 머릿속에 꼭 저장해 주세요. 첫 번째, 어떤 음식, 어떤 영양소든 과하게 먹으면 체지방으로 축적되며 기울게 먹으면 밸런스가 깨져 입이 터진다. 둘째, 만족도를 무시하고 특정 영양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금물이다. 셋째, 어차피 많이 먹을 거니까를 전제로 하는 마인드는 애초에 갖지 않아야 한다. 과식과 폭식을 대환영하는 시그널이면서 궁극적으로 일상 복귀를 느리게 하는 영순위이다. 넷째, 평소의 식사 만족도를 잘 가져가자. 아랫돌 빼어 윗돌 개는 방식으로 만족도를 관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살짝 오버되는 편이 억누르다 터지는 편보다 훨씬 관리에 유리한 방법이다. 5번째,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한다. 참다 터지는 것보다 먹고 내 스스로의 기분과 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차 줄여나가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자. 지속 가능함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참고 절제하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하지 말자는 건데요.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는 시즌이 있고 다이어트를 안 하는 시즌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 둘 간 체중이 큰 격차로 요동치는 방식보다 1년 365일 유사한 범위 내에서 비교적 마음에 드는 몸을 유지해 나가는 게 대사 기능, 멘탈, 그리고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덜 축적하게 하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점. 이런 방식이 결국 연말 이벤트나 약속 자리가 많아질 때에도 극과 극으로 터지지 않고 대범하게 멘탈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튀었다 한들 망하지 않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연쇄적으로 다음 행동들과 루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은 내 몸까지 챙기는 술자리 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머라클 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